네, 엣지 AI 시스템 마지막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그간에 고생하셨습니다. 어렵고 지겨운 내용 들으시느라고. 아,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메모리하고 전체 시스템하고의 연동 관계예요. 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캐시 메모리 말씀드렸잖아요. 캐시 메모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GPU는 엄청 빠른데 HBM은 엄청 느려가지고 그 비싼 GPU가 노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GPU에게 가능한 한 데이터를 빨리빨리 제공해 드릴까 하는 생각이, 캐시 메모리를 1차 캐시 메모리, 2차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메모리 컨트롤러 이런 구조를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HBM 뱅크가 있지요. 메모리들이 쭉 있고, 그러면 이 GPU가 어떤 코드, 어떤 스레드 실행 코드를 실행할 건지 미리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 워프들이 있잖아요. 워프별로 실행 코드들이 있고, 그럼 워프들이 실행을 하면서 나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해요 하고 데이터 셋들이 딱 나오죠. 사전에 그 워프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셋 정보를 받아서 캐시 메모리 마법사들이 일을 해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 마법사가 현재 에런 캐시 메모리 마법사 얘기를 먼저 해보죠. 자기에게 없으면 L2에게 요청하고, L2 캐시 메모리 마법사는 없으면 메모리 컨트롤러에게 얘기를 해요. 메모리 컨트롤러는 다시 그걸 HBM에서 데이터를 요구해서 그 HBM에서 나온 데이터를 L2에다가 전달을 하고, L2는 다시 L1에 전달을 하는데, 그러면 질문하실 수 있어요. 왜 캐시가 L1과 L2가 있냐고요? 네. L1 캐시는 GPU에 아주 근거리에 붙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더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격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작아야 하고요. 그래서 L1 캐시를 가격이 비싸고 공간이 제한받기 때문에 크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L1 캐시를 보완하기 위해서 L2 캐시가 있어요. L2 캐시는 좀 상대적으로 GPU에서 좀 떨어져 있어요.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작동 속도도 좀 느려요. L1보다. 그래서 L1이 L1보다 L2가 더 메모리 용량이 훨씬 크지요. 왜냐하면 좀 더 예를 들어서 HBM에 있고 L2 캐시는 LPDDR5 메모리 같은 칩을 써요. 메모리 소자로. 어, 근데 L1 캐시는 메모리 소자를 쓰지 않고 어, 반도체 메모리 소자로 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메모리 구조를. 그래서 어떻게든지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한 거지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외부 메모리의 억세스 속도에 의해서 GPU 퍼포먼스가 결정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이게 메모리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돼 가지고 우리 카이스트의 HBM의 아버지라는 우리 교수님이 계시는데도 아직까지도 메모리 기술이 한계가 있어서 GPU의 발목을 잡는 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슬라이드는 엔비디아의 그 엣지 AI GPU로 사용하는 제슨 시리즈 GPU를 내부 구조예요. 그러면 그 엔비디아가 만든 GPU 안에는
CPU도 들어있고, GPU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가속기도 들어있고, 대충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GPU는 아까 얘기한 SM,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잖아요. 여기 볼까요? 최신 GPU에는 SM을 몇 개를 장착하고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개를 장착은 여덟 개가 칩 안에 있는데 이런 칩이 두 개를 장착하고 있죠. 그래서 SM이 16개가 있어요. 16개의 계산기 공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SM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워프 스케줄러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가 CPU에서 블럭 단위로 저 던지죠. SM들에게 이거 해줘 하면 16개의 SM들은 제각기 병렬로 돌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지금 저들이 그러면 저 SM들은 병렬로 돌면서 각각 데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그 SM 밑에 있는 L2 4MB L2 캐시가 있네요. 그죠? 이 4MB L2 캐시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할 거고요. 이 4MB L2 캐시의 데이터가 없으면 어디 내려와요? 그 밑에 있는 4MB 시스템 캐시로 내려와서 찾아요. 이게 2차 캐시죠. 여기에도 없어요. 그러면 그 밑에 256비트 LPDDR5 메모리 인터페이스 버스예요. 그러니까 저 LPDDR5 통신 버스 내에 메모리들이 쭉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제슨 보드는 HBM은 가격이 비싸거든요. HBM을 장착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PC에서 사용하는 LPDDR5 메모리를 장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슨 보드에는 GPU만 있는 게 아니라 CPU도 같이 있어요. CPU가 무려 몇 개가 있는가 볼까요? 코어텍스 A78이 영국의 암이 설계한 CPU 코어예요. 이 CPU가 4개가 한 세트예요. 그럼 여기에 같이 L3 캐시도 같이 갖추고 있죠. 이런 CPU 코어 4세트 하나, 둘, 셋, 4, 3, 10이죠. 12개의 CPU 코어를 장착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 엔비디아 제슨 보드는 12개의 CPU에서 프로그램이 제각각 돌아가요. 12개의 CPU 각각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이 메모리에서 값을 읽어다가 GPU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것 좀 계산해줘. 이것 좀 계산해줘. 그러죠. GPU 안에는 저 SM들이 아까 같이 있었잖아요. 16개가 있고. 그럼 GPU가 SM이 16개가 돌면서 그 안에는 다시 아까 제가 컴퓨터 게임 얘기를 한참 얘기했는데 게임에는 음성 처리가 필요하고 영상 처리가 필요해요. 그런 음성 처리, 영상 처리를 하는 가속기 칩이 있어요. 얘들은 다른 계산을 안 하고요. 그 물리에서 광량에 따라서 그 주위의 빛의 밝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림자의 이동에 따라서 광량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드웨어적으로 계산해주는 칩이에요. DLA, PVA. 그 다음에 비디오 코덱에 디코드가, 엔코드가 있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외부에서 뭐 HDMI 케이블로 해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를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비디오 시도도 또 디지털 정보로 바뀌어가지고 비디오 카메라에서 영상이 날라오죠. 그 비디오 카메라에서 나온 디지털 정보를
다시 디지털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디코드고, 내부 GPU에서 계산한 이미지 데이터를 각각의 HDMI 통신 버스로 내보내기 위해서 디코딩을 해주는 놈이 비디오 디코더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GPU가 오롯이 GPU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CPU도 내장해 있고, 저런 가속기들도 내장해 있고, 엔코더, 디코더도 내장해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은 전기를 먹는 거거든요. 같은 파워 서플라이에서 공급된 전기를 먹기 때문에 같이 반려를 하거든요. 반려를 하면요, 팬을 열심히 돌리고 있겠지만 처리량이 증가하면 계속 온도는 올라가고, 그럼 방법은 가동 속도를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엣지 AI에 사용하는 이런 GPU 시스템은 GPU만 오롯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은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같이 소비하기 때문에 전력에도 한계가 있고, 발열량에 의해서 처리 속도에도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버에 장착되는 H100이나 이런 휘황찬란한 그런 고가의 장비에서 돌고 있는 AI 시스템이 그대로 엣지 AI 시스템에서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GPU의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가 문제예요. 데이터.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적시에 메모리에서 잡아오는지. 그러면 데이터를 빠르게 가지고 오려면요, 결국은 사실은 AI 모델링을 하고 AI 모델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캐시 메모리에 아주 캐시 메모리의 활용도가 최대가 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그냥 개발 도구가 생성된, 요즘에 AI 모델 개발 도구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자동 생성해 주거든요. 그런 코드가 생성된 코드보다는 그걸 최적화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어디에요? 엣지 AI 쪽에는 특히 필요해요. 저쪽 서버 쪽에서는 워낙에 실행 능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개나 소나 빨리빨리 실행시킬 수 있지만, 엣지 AI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행 자원이 워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빠른 속도의 비디오 처리가 필요하고 시각 동기화가 필요하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개발비가 좀 더 투입을 해서 AI 모델을 최적화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AI, 기존에 나와 있는 AI 모델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 해보니까 대충 상용화된 엔진은 욜로라는 그 비디오 인식 엔진이 있거든요. 해보니까 최적화하니까 한 40배 정도는 빨라질 수 있겠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제 기준으로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AI 모델러 기준도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엣지 AI 시스템에 대한 우리 산업계 엔지니어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었어요. 상황 따라 너무나 깊이 들어간 부분도 있어서 죄송하고요. 음,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신나가지고 그냥 막 생각 못하고 설명 안 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들어주시 감사합니다.